만나면 좋은 친구 MBC. 햇살 고운 바람이 밀려온다. 예쁜 시어들이 반찬이 되고 밥이 되고 국이 될까? 시인의 밥상 위에 놓인 반찬 양념은 무엇으로 했을까? 무엇으로? 여러분은 시 좋아하시나요? 이 시를 읽다 보면 새로운 영감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마음의 위로를 얻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누구보다 시에 진지한 특별한 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따뜻한 시 한 소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위로. 시를 통해 세상과 함께 소통하는 특별한 이들을 만나봅니다. 신앙송을 통해 만나는 세상, 함께 가보시죠. 자, 여기에 오면요, 또 시 낭송 대회를 열심히 준비 중인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어머, 이쪽에서 소리가 들리거든요. 한번 가보시죠. 오, 열심히 연습하신다.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씩씩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연습 중인 시연 씨.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신앙송 대회를 어떻게 하다 출전하게 되신 거예요? 신앙송 대회를 보러 온 관객들에게 나를 소개하고 좀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여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외우는 좀 노하우가 따로 있어요? 시를 빨리 읽지 않고 천천히 읽을 수 있게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면서 읽는 연습을 합니다. 주지 마라. 일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손으로 단어를 꼭꼭 짚어가며 문장 하나하나에 집중을 해보는데요. 일주일치 보통 몇 회 정도 이렇게 모여서 연습을 하시나요? 신앙송 교실이라고 딱 정해진 시간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2시간 내외거든요. 그리고 그 외 연습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집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신앙송 대회처럼 이렇게 대회를 앞두고 있으면 하루에 1시간씩 한 열흘 이상 집중 훈련합니다. 네, 2017년 처음 시낭송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을 때는 소외된 장애인들이 시를 통해 나를 표현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또 위로받는 시간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다른 참가자도 만나봤는데요.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신앙송 대회 참가자분이 계시다면서요? 네네. 어디 계세요? 네, 김모정 씨라고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다들 바쁘시다. 또 다른 주인공 모정 씨는요, 현재 직업재활센터에서 이 소독수를 병에 담고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과는 그럼 다 이제 퇴근? 네, 퇴근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퇴근하셨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퇴근과 동시에 바로 옆방으로 이동하는 모정 씨. 일하는 것도 정신 없을 텐데 지친 기색도 없이 바로 신앙송 대회를 준비합니다. 아니, 그럼 평소에도 이렇게 시 읽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엄마가 시 읽는 거를 좋아해서 저도 가끔씩 읽고 엄마가 좋은 시가 있으면 읽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니, 근데 올해가 2번째 참가시라면서요? 네. 작년하고 좀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작년에는 보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외워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다시 본선 때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요. 네. 화이팅! 이처럼 시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신앙송 아카데미인데요. 우와, 아니 여기 신앙송 열기가 엄청나네요. 저는 이렇게 신앙송을 가르쳐주는 아카데미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저도 한번 들어가서 살짝 들어볼게요. 수강생분들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오늘만큼은 열혈 수강생으로 변신해봤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아카데미는 2017년도부터 시작했고요. 한 5천 명 정도가 여기서 교육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시작.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네,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듣기 전과 후가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살면서 힘든 일,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가야 되나 생각도 했었는데 시 낭송을 배우면서 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어서 저는 무척 행복하고 감사한 수업입니다. 드디어 전국장애인 행복나눔 신앙송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예선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약 한 달간 전국에서 총 89분이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기술성과 예술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빛이 쌓이는 사원을 지나 마침내 어둠을 밝히는 별까지는 나는 걸어서 가야 한다. 귀로 한 번, 마음으로 한 번, 참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럼 이렇게 예선 심사가 끝나면 본선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본선 대회를 통해서 아까처럼 기술과 예술 점수로 나뉘어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될 건데요. 그때는 많은 시민분들도 오시고 관련된 분들이 같이 오셔서 신앙송이 어떤 것인가 또 같이 누릴 수 있는, 당장 대회라기보다는 같이 신앙송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예선 결과 발표일! 여러분, 드디어 신앙송 대회 예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같은데 저희 함께 결과를 한번 보시죠.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검색해 보는데요. 여기 있다. 이분들이시구나. 저희가 그럼 이분들을 좀 직접 만나뵈러 가보시죠. 축하드립니다. 가시죠. 저기 연습하시나 봐요. 한문사에서 최영미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와, 역시 잠깐 들었는데도 집중이 확 되시죠?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브라보, 브라보 혜정님. 저 벌써 지금 눈물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수상도 하시고 올해 2번째 도전이시라면서요? 네. 어떻게 하다 이렇게 2번째 도전까지 하시게 되셨어요? 작년에 처음 도전을 했는데 너무 과분하게도 좋은 상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올해는 그것보다 더 큰 상을 받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집날엔 방안 가득 무향내가 났다. 본선 대회를 앞둔 또 한 명의 주인공, 바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자랑하는 김미란 씨입니다. 너무 잘하시죠? 공 한방 가득 펼쳤다. 지금 시 낭송 대회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시에 어떻게 하다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주변에 아는 지인이 시 낭송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한다. 네, 그래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대회까지 나가게 되셨잖아요. 네. 이제 2주 뒤면 대회인데 긴장 안 되세요? 떨리고 또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또 그 본선에 직접 갈 거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또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할까요? 네. 화이팅! 시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도 느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변화도 느낄 수 있어서 이렇게 시를 친구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슬픔이나 아픔, 또 사람에 대한 그리움, 또 고독감 여러 가지가 다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속 기획으로 만나는 포항의 식문화유산. 음식을 통해 포항을 맛보고 즐기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만나볼 포항의 음식은 해산물이 듬뿍, 매콤 걸쭉한 모래국수와 포항의 향토 음식 고등어 추어탕입니다. 지역색이 강한 향토 음식에는 그곳 주민들의 오랜 삶의 이야기가 녹아있기 마련인데요. 포항 구룡포에도 이 지역 주민들의 소울푸드로 통하는 음식이 있답니다. 구룡포항은 우리나라 근대 어업이 시작될 때부터 형성된 매우 큰 항구인데, 보시다시피 구룡포항 자체는 다른 어떤 어항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독보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수산물들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룡포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대게를 생각하거나 과메기를 생각하시는데, 저는 마칼럼니스트의 입장에서 구룡포항을 대표하는 음식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구룡포에서 활동했던 어부들이 만들고 구룡포에서 나는 다양한 해산물들이 한데 모여서 만들어내는 바로 모리국수를 생각합니다. 매서운 강추위 속에서 힘든 뱃일을 마친 뱃사람들이 좋아하는 얼큰하고 화끈한 맛. 구룡포 어민들의 애환을 담은 음식. 지금부터 모리국수를 맛보러 가실까요? 구룡포에 오시면 이제 큰 길가에는 대부분 대게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블럭만 뒤로 와서 골목길로 들어오면 구룡포의 오래된 음식점이나 그리고 이런 모리국수집들이, 조그마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도 가끔 찾는 모리국수집이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서오십시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날씨가 추워서 모리국수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준비해드릴게요. 예, 모리국수. 네. 요새 참 맞다. 네. 지금은 이제 미역초 안 쓰시고 아기 쓰십니까? 아니요, 요즘은 오늘은 또 대구를 씁니다. 대구. 네.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예. 모리국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주방을 살짝 엿봤는데요. 싱싱한 생선과 각종 해산물, 콩나물과 고춧가루, 마늘 양념을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냄비에 듬뿍 넣고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생면을 넣고 또 한 번 푹 끓여내면 겨울 바닷가 한파를 녹여주고 허기진 어민들의 뱃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던 모리국수가 완성되죠. 아, 대구가 제철인데다가 생물을 그대로 쓰셔 놓으니까, 아우, 대구 진짜 그냥 대구가 녹아.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끓이다 보면 면이 부니까 면부터 먹죠. 젓가락으로 면부터 먹는데, 모리국수는 면을 그렇게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요리가 아니고 면은 제일 마지막에 먹어야 돼요. 우선 여기 건더기, 이제 해산물들, 생선, 뭐 그다음에 어패류들 이런 것들부터 건져 먹고, 모리국수의 진짜 맛을 보시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면 요리에서는 면이 불까 봐서 그걸 잘 걱정하는데, 모리국수는 면이 불어도 된다. 오히려 면이 불어야 맛있다. 네. 모리국수의 국물이 걸쭉한 이유는 면이 끓을 때 나오는 전분 때문. 이 전분기는 모리국수만의 특색 있는 맛을 살리는 동시에 국물이 천천히 식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추운 바닷가에서 일하던 어민들에겐 그야말로 뜨끈한 소울푸드였던 셈이죠. 숲을 삼자, 나무 목자가 3개 있는, 이게 이제 삼자가 일본말로 모리라고 하고, 모둠이라는 뜻이 일본말로 이제 모리라는 뜻인데, 구룡포항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렇게 근대 어항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1930년대 정도 되면 전국에서 모여든 조선인 어부들이 한 10,000명 정도 여기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부들이 이제 바다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을 때 그물에 잡힌 다양한 생선들, 뭐 경매에 나갈 것들은 나가고 경매에 굳이 낼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어부들이 먹는데, 부둣가에서 제대로 요리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큰 솥에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어들, 그 어패류들 이런 것들, 그물에 걸린 것들을 집어넣고 이제 끓이죠. 끓이는데 뭔가 이제 끼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밥이든 국수든 뭐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구룡포에는 큰 국수 공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국수를 이제 넣어서 같이 이렇게 끓이죠. 재미난 게 이 모리국수에는 해산물들이 내는 감칠맛,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와 마늘이 들어가서 이렇게 얼큰하고 칼칼한 맛, 그리고 국수 좋아. 한국 사람들 워낙 국수 좋아하니까 한국 사람들의 기호에 정말 딱 맞는 음식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못 만듭니다. 왜? 이런 다양한 어패류들을 넣어서 끓일 수는 있죠. 근데 그 가격이 안 나옵니다. 그날 그때 잡히는 신선한 해산물, 다만 이게 저렴하게 그 당시에 많이 잡혀가지고 가장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걸로 끓이기 때문에 진짜 구룡포 와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항의 푸른 바다 향을 품은 맛있는 녀석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한 다음 식재료는 바로 고등어인데요. 지금부터 등푸른 생선, 고등어의 놀라운 변신이 시작됩니다. 포항은 동해를 기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동해에서 나는 생선들, 예를 들면 꽁치, 고등어 이런 생선들로 추어탕을 끓였는데 지금 제가 찾아가 볼 곳은 이제 고등어를 사용해서 추어탕을 끓이는 포항의 향토 음식을 찾아가 볼까 합니다. 포항에선 추어탕에 미꾸라지 대신 국민 생선, 고등어를 넣어 만드는데요. 이맘때면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그 음식. 그게 바로 포항의 고등어 추어탕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고등어 추어탕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네네. 찾아왔는데 근데 고등어 추어탕을 예전부터 자주 드셨던 음식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결혼하면서 먹게 됐어요. 아, 그럼 포항 분은 아니십니까? 네네.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레시피에 사장님만의 노하우를 담아서 고등어 추어탕을 만들고 계셨는데요. 기본 양념을 한 삶은 배추에 살을 발라낸 삶은 고등어와 머리와 뼈를 갈아 체에 한 번 걸러낸 물을 넣고 푹 끓여주면 구수하고 개운한 뒷맛이 일품인 고등어 추어탕이 완성됩니다. 마늘과 청양고추, 다대기 넣으시고 우거지가 많이 들어가면 콩국에 많이 들어가면 단맛이 많이 돌거든요. 개운한 맛도 돌고 그래가지고 두 개가 다 정말 잘 어울리는데 기본 국물은 다른 뭔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집만의 비법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고등어나 꽁치 등등의 등푸른 생선으로 추어탕을 끓일 경우에는 혹시라도 있을 비린맛들 때문에 이 비린맛을 잡기 위해서 집집마다 비법이 있습니다. 고등어 추어탕은 비린맛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인데요. 이 집에서는 콩을 삶아 곱게 갈아낸 물을 추어탕에 넣어 고소한 맛은 더하고 혹시 모를 비린맛은 잡는다고 합니다. 넓은 의미의 추어탕은 생선을 곱게 갈거나 이렇게 살만 발라내가지고 끓여내는 국,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무청으로 만든 시래기, 그다음에 배추 속대로 한 뭐 우거지, 고사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끓여내는 한마디로 생선으로 끓인 육개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추어탕의 범위를 넓히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고등어를 삶아서 이렇게 함께 끓여낸 거. 근데 이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고등어는 뼈 자체가 억세기 때문에 이제 살을 발라내야 됩니다. 미꾸라지는 그럴 필요 없죠. 미꾸라지는 크기가 작고 살이 연하기 때문에 채반에 그냥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이 더 많이 갑니다. 고등어 추어탕이. 그런데 왜 이걸 먹을 수밖에 없느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등어가 제일 흔하니까. 추어탕이라는 하나의 음식에도 지역에 따라 들어가는 식재료와 레시피가 다 다른 것처럼 그 지역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로컬 푸드. 이 향토 음식에는 그 지역의 특색이 절묘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음식에는 뭔가 이제 사람들이 대단한 스토리가 있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들은 그렇게 대단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음식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삶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리고 개량되어가는 그런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포항에서 만나보셨던 모든 음식들 포항의 어떤 환경, 포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만들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어쩌면 많이 알려지는 그런 음식들보다는 오히려 가장 포항의 정서를 잘 대변하는 음식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음식들이 참 좋은 이유는 따뜻해지죠. 먹으면 몸도 따뜻해지지만 마음도 따뜻해지고 뭔가 좀 위로받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 음식이어가지고 아주 화려한 음식들보다는 오히려 이런 음식들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겉은 투박해도 그 속은 든든한 포항의 소울푸드. 모리국수와 고등어 추어탕으로 포항의 진정한 로컬의 맛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아시아라도 우리나라와는 다른 색다른 맛, 독특하고 매력있는 동남아 음식 만나러 가볼까? 태국 분위기에 맞게끔, 동남아 분위기에 맞게끔 인테리어를 좀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레스토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태국에 놀러 온 것 같아. 지금도 친해지는 거예요. 아직도 하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지금 인테리어 부분, 보석인 부분 좀 추가를 하고 있고요. 태국 음식점 하면 쌀국수 먼저 가장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는 좀 더 뭐가 있을까, 다른 데와 차별화를 줄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지금 풋pop콘 커리라고 그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그 씹는 감이나 그리고 향이나 그리고 부드러운 감이 좀 더 고조돼요. 풋pop콘 커리 소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어서 처음에 음식 나갔을 때 손님들이 조금 아쉬워했던 부분 그런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서 최근에 다시 리뉴얼을 해서 나갔는데 다행히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끝없는 연구로 만들어진 카레라니 어떤 맛일까? 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향이 너무 세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전체적인 음식을 최대한 향을 좀 줄이고 한국식 입맛에 맞게끔 간을 다시 조절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게가 딱딱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잖아. 간단하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팁은 볼에 면이 나가는데 거기에 너마 소스를 부으셔서 면을 적셔가지고 그리고 야채랑 고기랑 같이 접시에 개인 접시에 넣어서 드시는 게 가장 편하습니다. 태국 음식은 고수가 필수지. 매니아층들은 2접시, 3접시도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드시게끔 해서 따로 선택하게 드세요. 태국 음식이라는 그 느낌 자체가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연령층 있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쉽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이다라는 그런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사디캅. 입구부터 인도 느낌 물씬 나마스테. 제가 2014년에 파키스탄에서 왔어요. 인도랑 파키스탄 음식도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거기도 이제 나안이랑 커리 같은 거 많이 먹고. 파키스탄의 인도 음식을 한국 사람들한테 좀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저희는 이제 90% 거의 다 한국 손님들이 많이 와요. 한 10% 가끔씩 외국인들이 있는데 근데 거의 한국 분들이 많아요. 반죽하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 난이 어떻게 벽에 착 붙어있지? 오리지널하게 만들면 그건 이제 향신이나 기름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 분들 입에 맞춰서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어요. 나는 손으로 찢어야 제맛이지. 이게 바로 인도의 향인가? 입안 가득 풍미가 넘쳐 흐르네. 저 목표는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인도 음식이나 파키스탄 음식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최대한 한국에서 엄청 인도 음식이 유명해지는 걸로 그 목표로 생각하고 있어요. अस्सलाम वालेकुम, खाना मजे से खाएं।
나뉘어가지고 줄다리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서부팀이 확실한 이깁니다. 화이팅! 서부가 이기면 홍진이 들고 동부가 이기면 국가가 부흥합니다. 화이팅! 많은 주민들이 동참을 해서 이 줄을 만들었습니다. 총 길이는 예년과 같이 80m를 기준으로 해서 꼬리줄을 6가닥으로 하고 33인의 독립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33가닥의 줄을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줄림으로 자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산고등학교에서 영산 줄다리기 시범을 보이러 왔습니다. 우와! 학생들이 지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승리를 위한 고사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2월 11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암줄과 숫줄이 모여서 정말 동서부가 하나 되는 그런 멋진 광경이 연출될 것입니다. 지혜와 용기도 거듭 발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워온 하나이다. 올 한 해 우리 가족 아무 탈 없이 건강하고 무사히 잘 넘기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습니다. 병졸들, 장군들, 이게 군사가 우리 동부 군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싶습니다. 옛날에 사람이 많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그 상임에다 메고 갔거든요. 지금 이제 사람이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방구 이게 무게는 무겁고 그러다 우리가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영산은 4개 미동이 있는데 서리하고 동리는 서부로 칭하고 교리하고 성내는 동부로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4개 읍면이 다 참여를 합니다. 제가 저기 있는 깃발도 막 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이런 축제를 하니까 되게 신났던 것 같습니다. 전승자 여러분들은 꼬마 줄다리기를 시연할 수 있도록 줄 주변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꼬마 줄다리기는 줄을 끌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을 갖고 일어서세요. 하나, 둘, 셋. 진짜 힘이 세가지고 저희가 이겼어요. 맞아!
뜻깊고는 자연학습도 하고 오늘 이런 데 참여를 함으로 해서 우리 역사적인 것을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어리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산 줄다리기는 쌍줄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릿줄과 몸통줄, 꼬리줄과 젖줄로 이렇게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누어 있습니다. 일본 사츠마 센다이시하고 문화 교류를 영산 줄다리기와 매년 하는데 일본 사츠마 센다이 줄은 외줄을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암줄과 줄이 하나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12회 3일 민속문화제 박무선이 회장님께서 징을 올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동국이라 서국이라 영차 영차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1년 동안 재수 좋고 가족들 건강하고 농사 짓는 농사 잘 되고 모든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잘 갑니다. 국민 여러분들이랑 같이 줄다리기해서 너무 재밌고 즐거웠고요. 집안의 그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려고 가져갑니다. 예. 3年ぶりに行われた霊山綱引き素晴らしい天気の中ですごく堪能させてもらいました。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 초록의 기운이 가득한 숲에서 내일의 희망 한 그루를 심는다. 저는 한겹뮤 하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우체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는 세차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한 사람의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신의 직업을 찾고 미래의 꿈을 심는 자리. 경북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훈련생들의 뜻깊은 하루를 만나본다. 파릇파릇 새순을 틔울 봄을 기다리는 국립칠곡 숲체원. 경북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훈련생들과 준비반 참여자들이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있다. 이쪽에 미팅. 교육받으러 왔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숲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그런 인증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임산물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니 여기 칠곡체험이 진행되는데 그 소속으로 진라인 체험장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전국 19개 지역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직무를 소개하고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 중에서는 숲이나 나무에 대해 관심도 많고 그런 분야로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2021년부터 칠곡 숲체험과 우리 센터가 협약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조기술, 바리스타 등 다양한 직업 훈련을 마친 경북 발달장애인 훈련생들. 국립칠곡숲체원에서 산림교육 체험과 함께 일명 성장나무를 심으며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다. 4개월 동안 그 컴퓨터랑 바리스타, 소비트 작업을 체험을 했습니다.
취업해서 기분이 좋고요. 월급 받으면 효도할 거예요. 발달장애인 학생이다 보니까 자기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직무 체험을 통해서 진로 탐색을 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집중력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복 학습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칠곡숲 체험에 온 만큼 기존 훈련생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 직무들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자, 그러면 여기 미끄러지는 거 안 그리고 이제 안전한 것도 확인했으니 친구들 오늘 교육을 해서 사이렌이 안 울리게 해놨어요. 이어 구명조끼를 꺼냈어요. 네. 지금 우리 이 조끼 상태 괜찮나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양호한지 한번 더 볼게요. 네, 양호합니다. 네, 양호한가요? 네, 양호합니다. 네, 좋아요.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어요. 좋아요. 운영하는 장소의 환경. 첫 번째 체험은 주요 숲길과 산림복지 시설을 둘러보는 시설 안전관리 직무훈련 체험. 여기 튼튼합니다. 튼튼해? 네, 튼튼합니다. 꼭 필요한 훈련인데요. 왜냐하면 숲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미끄럼이 발생하진 않았는지, 혹시 머리에 닿는 나무는 없는지, 뭐 안내판은 잘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엔 숲 체원을 찾는 사람들이 오감을 이용해 재미있게 숲과 친해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직접 체험해본다. 우리 약간 물컹해요. 물컹해요? 상자 만진 느낌이에요. 상자 만지는 느낌? 거울을 나눠드릴게요. 거울 하나씩 닫아보겠습니다. 국립칠곡숲체험에서는 장애인 학생들이 와서 4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직접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시설 자재 관리, 시설 안전 관리, 산림 교육 직무 훈련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산림 교육 직무 훈련은 국립칠곡숲체험의 대표 프로그램인 오감 빙고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보고 운영 보조 강사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데요. 오감 빙고 프로그램은 직접 나무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눌러보기도 하면서 직접 숲을 둘러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어서 초록 나뭇잎으로 나만의 손수건을 염색해보는 산림공예까지. 소소한 즐거움과 뿌듯함을 함께 담아가는 시간이다. 신기하고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망치를 치니까 치가 하풀려서 정말 재밌어져요. 내 방에 예쁘게 잘 걸어 놓을 거예요. 오전 직업 체험을 마치고 달달한 리프레시가 필요한 시간. 경북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바리스타 훈련생들이 참가자들을 위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준비했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바리스타 준비는 6개월 동안 하였는데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고 힘듭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우고 해서 바리스타 자격증 한번 취득해보고 싶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네, 저희 아이스 아메리카노 4잔이요. 주문 받는 게 힘들어요.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적는 게. 오렌지 콜라보 카라멜 마키아토 나왔어요. 어쨌든 많이 나가게 나옵니다. 고마워요. 우리가 흔히 가는 카페 여러 군데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카페의 커피보다 저는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동받았어요. 저렇게 장애가 있는데도 진짜 너무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저 모습 보니까 응원하고 싶어요. 너무 멋져요. 앞으로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훈련생들의 노력과 꿈이 무럭무럭 자라나길 희망하는 성장 나무를 심어본다. 네, 한 다음에 좋았어. 숲이 주는 개방감과 힐링감을 통해 참가자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늘 심은 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직업인으로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발달 장애인의 새로운 시작도 하루가 다르게 성장할 나무처럼 울창하기를 바라본다. 이 나무처럼 제 꿈도 좀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빵을 너무 좋아해서 제빵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저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무와 함께하는 우리의 성장! 나무의 종류와 모양이 다르듯 발달 장애인 훈련생들이 그려갈 미래의 모습도 각양각색. 느리지만 차근차근 그들이 열어갈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내일을 응원한다.